많은 사람들은 중국 제조 2025를 이야기하면 중국의 성장이나 미국과의 기술 전쟁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계획으로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가장 깊게 연결된 제조업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중국 성장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기계부품 같은 핵심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은 그걸 받아 완제품을 조립하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핵심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한국 기업들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핵심 기술을 계속 외국에 의존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중국 제조 2025였습니다. 2015년 중국은 선언합니다.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세계 기술 강국이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목표가 등장합니다. 바로 핵심 기술 자금률입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핵심 부품과 소재의 자금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씁니다. 이 말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로봇, AI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밀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 기업의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제조 2025 이후 중국은 직접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과거 LCD 시장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물량 공세를 시작합니다. 결국 가격 경쟁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삼성과 LG조차 결국 LCD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때 세계를 장악했던 산업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철강과 석유화학도 비슷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성장 덕분에 한국 기업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중국 기업들이 직접 철강을 만들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저가 물량 공세를 시작합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수익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터리와 전기차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세계 최상위권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고성능 NCEM 배터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LFP 배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배터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 정부 보조금, 원재료, 장악력, 공급망 통제를 기반으로 LFP 생태계를 엄청난 속도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BYD와 CATL은 이제 단순한 중국 기업이 아니라 세계 시장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가장 어려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안보 동맹이고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깊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제조 2025와 미중 기술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중국 첨단 산업을 막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중국은 반대로 한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기술 자립을 밀기 시작합니다. 즉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 격차로 버티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거나 아예 새로운 공급망과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 생존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성장하면 한국도 성장한다는 공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의 고객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 제조 2025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